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그 학력 상승의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교재 그 187쪽에서 자, 214쪽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자, 학력 상승의 원인에 그죠? 그 이론에는 그 학습 욕구 이론, 기술 기능 이론, 그 마르크스 이론, 그리고 지위 경쟁 이론, 국민 통합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학습 욕구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이렇게 꼽으라면은 자, 에브러햄 매슬로우 1965년도에 Motivation and Personality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자, 그 학습 욕구 이론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그죠? 자, 학력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자, 학생들이 자,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 욕구 이론의 그 약간 비판점이라 그러면은 자 오늘날 학교 교육이 이렇게 실패해서 자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계속해서 만족시켜 주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력이 높아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메슬로의 그 욕구 단계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에 의하면 크게 한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층은 deficiency needs, 결핍 욕구가 있고, 자, 또 하나의 층은 자, growth needs, 이 성장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결핍 욕구는 한번 충족되면 더 이상 동기로 작용되지 않는 반면에 자, 성장 욕구는 충족이 되면 될수록 자, 그 욕구가 더욱 증대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결핍 욕구에는 그런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 욕구, 혹은 뭐 사회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아 존중 욕구가 이에 해당이 되고, 자, 성장 욕구는 어떤 인지적인 욕구, 어떤 심미적인 욕구, 어떤 자아 실현 욕구, 자기 초월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리적인 욕구는 자, 공기, 물, 식욕, 성욕, 수면, 배설, 휴식, 그 본능 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욕구는 위험, 사고, 고통, 전혀 낯선 곳, 자, 전쟁으로부터의 회피, 안정, 건강, 체면 추구와 관련이 됩니다.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자, 애정, 우정, 가족의 이성과의 친밀감, 어떤 소속감, 결혼 욕구, 유행 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자아 존중 욕구는 자, 인정, 인기, 칭찬, 상, 존경, 지위, 명예, 권력욕, 자기 존경 욕구가 관련됩니다. 자, 인지적인 욕구는 어떤 지적 욕망의 충족, 어떤 학습 욕구, 지성 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심미적 욕구는 안전성, 질서, 미 등에 대한 욕구, 그리고 감성 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의 재능, 능력, 역량의 표현과 발휘, 자기개발, 자기발전, 어떤 개성 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초월 욕구는 어떤 자기 자신의 완성을 넘어서 타인, 그런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자아 실현을 찾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해당이 됩니다. 메슬로우의 그 동기 모델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그 칼럼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혼 칼럼, 자, 먹방, 우리 사회의 어떤 슬픈 자화상. 자, 한국 사회는 지금 먹방에 취해 있다. 자,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자, 먹방 프로그램 한두 개는 걸린다. 자, 훨씬 많은 먹방이 소개되고 있다. 먹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 먹방의 배경을 살펴보면 자, 우리 사회의 자, 어두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면 자,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메슬로우는 자, 욕구들이 계층화되어 있다고 했다. 자, 아래 욕구가 채워져야 자, 위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다.
자, 한 예로 자기 한 몸도 안전하게 추스리지 못하면, 자, 안전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면, 자, 가정이라는 소속을 꾸미고 싶은 그런 결혼 욕구, 사회적 욕구도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 이것을 욕구 상향이라고 한다. 자,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자, 상위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사람들은 그 하위 욕구에 더 집착하게 된다. 자, 예를 들어 존경이나 자아실현 욕구가 좌절되면 사람들은 그 아래 욕구인 사회적 욕구를 강화시켜 사람들과 만나고 떠드는 빈도를 늘린다. 자, 이렇게 해서 상위 욕구 좌절로 인한 그런 상실감을 보충하려고 한다. 자, 이것을 욕구 퇴행 행동이라고 한다. 자, 먹방은 불행히도 자, 욕구 퇴행과 관련이 있다. 자, 먹방에 가장 관심을 갖는 사회계층은 청년들이다. 자, 이들이 먹는 것에 지독히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 먹는 것, 어떤 생리적 욕구의 어떤 상위 욕구, 즉 안전의 욕구나 사회적 욕구, 그리고 존경이나 자아실현 욕구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기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어서다. 이들은 풍요로운 사회에 태어났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소나무 껍질로 연명하던 진혹한 가난을 경험하지도 않았다. 자, 앞선 세대와 자, 이들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 세대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자, 꿈이라는 것이 있었다. 자, 악착같이 벌어 먹을 것을 해결하면서 자기 한 몸 정도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또 사회적 지위도 가질 수 있다는 꿈이 있었다. 다행히 국가 사회도 성장하면서 자, 일자리가 늘어나자 상위 직급으로의 지위 상승도 가능했다. 자, 지금의 청년들은 반대다. 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먹는 생리적 욕구와 자신의 안전을 추스르는 안전 욕구를 부모가 해결해 주고 있다. 자, 당연히 이들에게서는 사회적 욕구나 존경, 그리고 자아 실현이라는 그런 상위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야 정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 이들의 상위 욕구를 채워줄 장이 사라지고 있다. 당장 부모를 떠나면 생존이 어렵다. 자,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인 자, 직장을 얻기가 만만치 않아서다. 직장을 얻기가 어려우니 직장을 통한 사회적 소속감도 가지기 어렵다. 자, 대학이나 고등학교 때는 무슨 대학이나 고교에 있다고 소개하면 되지만, 자, 졸업 후에는 소개할 소속 자체가 없다. 자, 그러다 보니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소속을 갖고 싶은 꿈도 사라졌다. 상위 욕구가 좌절된 인간은 자, 어떤 행동을 보일까? 바로 욕구 퇴행 행동이다. 어떤 종류의 상위 욕구도 채워질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가장 하위에 있는 그런 생리적 욕구를 강화하려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자,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먹방 현상이다. 먹는 것에 집착해서 여기에서 얻는 행복감으로 상위 욕구를 잊어버리려는 것이다. 자,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한다. 그 단초는 일자리에 있다. 자, 일자리가 있어야 그 상위 욕구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정부의 좋은 일자리 늘리기, 기업에 더 많은 청년 선발하기, 청년들의 눈높이 낮추기다. 자, 두 번째, 기술 기능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자, 대표적인 어떤 그 학자로는 그 버튼 클락의 그 1962년 자, Educating the Expert Society라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 직업 세계에서 자,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력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자, 비판점으로는 자, 학력은 높지만 자, 낮은 기술 분야에 그 종사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 최근에 과잉 학력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난점이 존재합니다. 학교 인구의 팽창은 그 산업계의 고용 능력을 초과하는 그런 졸업자를 배출하여 자, 일부만 학력에 일치하는 그런 직종에 들어가고 남는 많은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무직자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양성과 고용의 미스매치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빠르게 팽창한 대학원 졸업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력 수준에 일치하는 직종에 취업 기회가 없으면 사람들은 하위직으로 내려가서 취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취업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양성과 고용의 불일치에 의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육과 고용의 불일치 현상은 한 사회의 직업기술 수준과 학력 수준은 일치한다는 기술 기능 이론의 주장을 지탱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직업기술 수준과 학력 수준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학력 상승을 직업기술 수준의 향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르크스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로 세무엘 볼즈와 허버트 긴티지의 1970년도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라는 이 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학력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자본가 계급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자본가가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자의 수준이 높아지므로 노동자들이 받는 교육 수준도 높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판점으로는 학력 상승을 통해서 노동자 자신도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교육을 수단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즈와 킨티즈는 미국의 학교 제도는 처음부터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주의 구매에 맞는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 동시에 자본주의에 적합한 사회 규범을 주입시키는 핵심적 장치로 출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론은 교육을 자본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단정함으로써 교육의 다른 측면, 예컨대 학습자 자신의 이익 등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점 말고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기술 기능 이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기능 이론과 신마르크스 이론은 언뜻 보기에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전자는 기능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후자는 이를 부정하는 갈등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이론은 교육을 수단적 기능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학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충실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술 수준의 향상이 학교 교육을 확대시킨다고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기술 수준의 향상이 학교 교육을 확대시키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본계급의 이익에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느냐에 관한 문제만 아니라면 두 이론 사이에 큰 차이를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학교가 자본가의 산업이 요구하는 대로 어린이들을 도구화시키는 능률적인 문화공장이라고 볼즈와 긴티즈가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도 역시 기능주의자들이라고 규정한 휘더스턴의 논평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지위 경쟁 이론입니다. 지위 경쟁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랜달 콜린스의 1979년도 저작인 The Credential Society, 학력주의 사회, 자격증 사회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얻고자 계속 경쟁함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핵심 개념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졸업장 병,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학력이 작용하며 진학률의 상승을 유발하여
자, 졸업생이 증가하고, 자, 그렇게 되면 학력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자, 새로운 학력 상승 요인이 되며, 보다 높은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한없이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교육 인플레이션은 자, 학력의 평가절하 현상인데, 과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자, 취업할 수 있었던 자리에 이제는 대학 졸업장을 들고 가야 취업되는 경우입니다. 자, 비판점은 학력 상승을 경쟁의 결과로만 바라본다는 점이고, 그리고 경쟁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 교육의 내용적 측면, 지적 욕구는 무관심하다는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 경쟁 이론은 자,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자,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는 탓으로 학력이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자, 남보다 한 단계라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지위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이 높은 학력, 즉 상급 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 학교가 확대되지만 그래도 경쟁이 끝나지 않으므로 학교의 확대는 상급으로 파급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학력은 자, 지위 획득을 위한 합법적 사다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졸업장, 즉 학력 증명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공인된 품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취업, 승진, 결혼, 사교 등 거의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서 학력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학교 졸업장, 그것도 인류 대학 졸업장이 좋은 직장은 물론이고 높은 수입, 지위, 명예, 권력까지도 가져다 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학력 수준과 교육의 질적 수준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배운 내용이 보잘것 없어도 졸업장이 없는 것에 비하면 있는 편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까닭에 사람들의 관심은 졸업장에 집중되고 교육 내용에는 무관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학력과 직업의 직무 수준과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직업 기술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을 받는다기보다는 무조건 남보다 높은 학력이 필요하여 학교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즉, 고학력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학력은 직업 세계의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계속 높아집니다. 자, 담당하고 있는 직무 수준의 변화가 없더라도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높은 학력을 따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력의 평가절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취업할 수 있었던 자리에 이제는 대학 졸업장을 들고 가야 합니다. 이른바 교육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OECD 국가의 고등교육비 중 사적 비용 지출의 어떤 비중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죠? 우리나라가 그죠? 거의 한 80%대에 육박을 하다가 한 근자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60%대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적 비용 지출의 비중이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 일본, 미국, 그리고 호주, 그 캐나다, 이 영국 같은 이런 어떤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어떤 도입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은 어떤 교육의 시장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거의 사적 비용 지출 비중이 여전히 40% 이상을 다 이렇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조종시장 경제, 즉 교육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이런 국가에서는 뭐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이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이런 사적 비용 지출 비중이 30%대 이하에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그 취업자의 그 교육 자격 그 미스매치 표를 한번 보게 되면 그죠?
그 과잉 학력 부분에서 자, 우리나라가 불명예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가 거의 과잉 학력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뉴질랜드, 자, 영국, 일본, 싱가폴, 미국 같은 경우 한 60%대가 약간 넘고요. 그리고 독일,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이 한 50%대, 그리고 50% 미만을 보이는 것은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 자, 일자리 직무 내용과 학습 영역의 미스매치를 보시면 그죠? 자, OECD 그 평균이 그죠? 한 39.1%입니다. 자, 이 평균을 기점으로 놓고 보면 그죠? 자, 교육의 그 시장성을 중시하는 이런 국가들이 뭐한다? 이 일자리 직무 내용과 그 학습 영역의 미스매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의 그 공공성을 중시하는 이런 국가들이 보통 그 OECD 평균보다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또 불명예 1위입니다. 50%대 육박하고, 그리고 영국, 호주, 일본, 미국, 프랑스 순이 되겠네요. 그리고 핀란드가 22.8%, 독일이 26.4%, 오스트리아가 28%대로 30% 이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OECD 회원국, 자, 고등교육 이수율, 자, 25세에서 34세 기준입니다. 자, 한국이, 자, 68%로, 자, 1위입니다. 자, 캐나다가 2위로서 58%, 자, 노르웨이, 영국이 49%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OECD 평균이, 자, 41%이고, 자, 30%가 되지 않는 국가는 이탈리아가 24%, 독일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교육 수준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자, 우리나라 부모의 99%가 거의 뭐 100%로 봐야 되겠죠. 99%가 자녀가 대졸 이상을 갖다가 학위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한 이유를 살펴본 어떤 통계 조사에서는 자, 46.7%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 그 OECD 국가 청년 그 고용률 순위입니다. 자, 15세에서 자, 29세입니다. 자, 1위가 아이슬란드로서 78.8%, 자, 2위 스위스가 71.8%, 3위 네덜란드가 69.3%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42.1%로서 좀 약간 그 좋지 않은 그런 고용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교사 1인당 그 학생 수를 보면 그죠? 초등학교가 16.4명, 중학교가 14.0명, 고등학교가 13.2명으로서 그죠? 거의 뭐 OECD 평균에 뭐 거의 다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급여 현황을 보게 되면 그죠? 독일이 그 한 8만 900달러 가장 높네요. 미국이 한 6만 4천 달러, 우리나라가 5만 7천 달러로 그죠? 이렇게 급여가 약간 높은 편입니다. 자, OECD 평균이 자 4만 7천 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학 등록금 현황을 보게 되면 그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사립대 같은 경우는 한 2만 9천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국공립대가 한 4,800달러, 그리고 사립대가 한 8,700달러.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자, 국공립대가 한 130달러, 거의 사립대 같은 경우는 4,900달러.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공립대가 한 230달러입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학생 회비 정도 이렇게 뭐 한 10만 원대, 20만 원대 학생 회비 정도 내고 그냥 거의 공짜로 학교를 이렇게 다니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 OECD를 잠깐 살펴보면, 자, 프랑스 파리에 지금 본부가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자, 인권 존중을 기본 가치로, 자,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과 자,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정부 간 정책 연구 협력 기구입니다. 자, 2020년 4월 기준 자, OECD 가입 회원국은 37개국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우리나라 교육 관련 그 통계를 보기 위해서는 그 교육 통계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계 간행물 클릭하시면은 교육 통계 연보, 뭐 간추린 교육 통계,
그리고 OECD 교육 지표, 평생교육 통계 자료집 등 각종 다양한 그런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 통계는 이 교육 통계 서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통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왼쪽에 그 표를 보시면은 2019년도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한 274만 명 정도고, 그리고 중학교가 129만 명, 고등학교가 141만 명에 해당됩니다. 초등학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1980년도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565만 명에서 274만 명으로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통계 포털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대학생들에 해당되는 어떤 18, 19, 20세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한 54만에서 한 62만 한 5천 정도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한 28만 6천 명 정도고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하고 대입해 보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 어떤 인구가 현재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통계청 보도자료인 장래 인구 특별 추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인구, 0세에서 14세까지 유소년 인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72만 명이던 것이 한 2030년쯤 되면은 한 500만 명으로 한 172만 명이 지금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에서 21세까지 학령 인구를 한번 살펴보니까 2017년에 한 846만 명에서 2030년쯤 되면 한 608명으로 거의 한 240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 학교 급별 다문화 학생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한번 보죠. 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33,740명으로서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의 한 1.1%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9년 데이터를 보니까 103,881명, 전체 비율이 3.8%입니다. 점진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교육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력차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수입과 비용을 모두 따져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에 교육 수익률, Rate of Return to Education 또는 교육 투자 수익률 산출이 있습니다. 수익률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교육 수익률은 교육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교육 때문에 얻은 그런 이익의 비율입니다. 예컨대 대학 교육의 수익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 때문에 얻은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졸자의 평균 소득에서 고졸자의 평균 소득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대학을 졸업하였기 때문에 얻은 이익입니다. 비용은 대학에 다니기 위하여 들인 등록금, 그 학습 재료 구입비 등을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로서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포기한 소득을 가산합니다. 즉 대학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취업하여 벌 수도 있는 소득을 대학을 다니느라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용은 등록금 등의 직접 비용과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포기한 그런 소득의 기회 비용을 합한 것입니다. 그 4년제 대학 진학률과 그 고졸 대비 급여 수준을 갖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죠? 그 파란색 그 점선을 이렇게 보시면은 80년대는 그 30%가 조금 이렇게 안 되었다가 이게 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죠? 이게 한 40%를 육박하게 되고, 그리고 근자에는 한 60% 근처까지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졸 대비 급여 수준을 보시면은 1980년도 같은 경우는 한 240%대에 육박을 했었고, 이게 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200%대가 무너지면서 지금 현재는 한 150에서 한 160 정도 이렇게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학력별 교육 투자 수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그죠?
보통 대졸 이상들이 대충 한 10%대의 그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졸이 한 7%에서 한 8%대, 그리고 고졸은 이 5%가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어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수익률이 좋은 이런 그 4년제 대학을 전부 다 이렇게 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학력 상승과 관련해서 그죠? 우리가 한 사람 기억해 둘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 로날드 도어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자, 더 디플로마 디지즈, 자, 1976년도에 그 졸업장 병이라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것만 김성학 선생님에 의해서 1992년도에 번역본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책은 뭐 절판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학교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한번 있으시면 한번 그 읽어 보실 것을 뭐 권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 책은 그죠,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거의 외국들의 그 교육 개혁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갖다 이렇게 제시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디플로마 디지즈 책 그죠, 이렇게 후반부 보시면은 이 사람이 약간 그 급진적인 그런 대안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들을 갖다가 한번 볼 것을 제가 이렇게 권장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한국의 상황은, 자,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그 사람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자, 그에 비례하여 고등교육 이수자는 늘고 있지만 관리직과 전문 기술직 등의 일자리 공급은 정체되어서 지위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다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한데, 자, 도어가 제시하였던 개혁안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와 같이 교육을 먼저 받고 그 뒤 교육 수준에 맞게 일자리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의무 교육 뒤 모두 일자리의 최하위 직급에 나아가게 하고, 자,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자를 학업 성적이 아니라, 자, 적성 검사 등을 통해 선발하고 그 직급에 필요한 추가 교육을 시키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추가 교육 혹은 고등교육의 필요가 맞는 일자리에서 나오게 하자는 것이며, 학력주의의 폐해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법입니다. 또한 추가 교육은 일자리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2년제 혹은 4년제의 형식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지닌 다양한 학습 단위가 개발되어 그에 적합한 학습 기간을 교육하게 됩니다. 도어는 이러한 개혁이 일이 비교적 정형화된 공무원, 공공부문 분야에서 가능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의무 교육을 마친 그런 졸업생들을 공무원, 공공부문 일의 최하 입직구에 들여보내고 직급 승진은 적성 검사로 해당자를 선발하여 그에 필요한 추가 교육은 국가가 부담하여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도의 개혁안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지만,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그런 취업 열기가 극심하고, 향후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예상으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가칭 공무원 및 공공부문 선발 개혁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끝장을 보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 중장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그 개혁안의 실행을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약속한다면 못할 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그 국민 통합 이론입니다. 자, 국민 통합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라인하르트 벤딕스가 있습니다. 자, 이 벤딕스의 그 1964년도 저작인 National Building and Citizenshi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국민 통합 이론의 그 주요 내용은,
국가의 형성과 국민 통합의 필요성으로 자, 초등교육이 의무화되고 자, 중등교육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점은 자, 현대 국가 건설 초기에 초등교육의 의무화와 자, 중등교육의 확대에 자, 일정한 설명력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사실이지만 자, 고등교육의 팽창과 특히 그 과잉 교육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그 국민 통합 이론의 한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술 기능 이론과 그 마르크스 이론이 자,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교육 팽창을 설명하고 자, 지위 경쟁 이론이 그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데 비해서 자, 교육 팽창을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하는 자, 국민 통합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자, 국가의 형성과 자, 이에 따른 국민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이 팽창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의 팽창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근대 국가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그런 문화적, 지역적, 집단과 계급으로 구성된 국민들에게 일체성을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념적 통합인데 18세기 이후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새롭게 형성된 현대 국가들은 적어도 서양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이전에 교회가 수행하던 그런 이데올로기 통합의 기능을 담당할 그런 새로운 사회적 제도를 필요로 했으며 이 필요에 부응하여 등장한 것이 학교 제도입니다. 공업화가 요구하는 그런 산업 인력을 그런 공급하는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학교 제도가 수립된 기원과 그것이 확장된 주요 원인은 새로이 건설한 국가의 이데올로기 통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 권력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을 제도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학교 교육이 팽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학력 상승의 원인으로서 학습 욕구 이론, 기술 기능 이론, 그리고 마르크스 이론, 지위 경쟁 이론, 국민 통합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교육과 사회평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어떤 교육의 기능으로서 평등화론, 그리고 불평등 재생산론, 이 무관계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